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우라고 합니다. 제가 원래 대치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이번에 강동으로 처음 이제 강의를 열게 돼가지고 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현재는 이제 대치에서는 명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강동에서는 각인학원에서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. 제가 좀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감사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제 10년 동안 학생들 잘 가르쳐 오고 있고 그리고 5년 동안 학원도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고등부 전문 강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마지막 그 순서라 가지고 어머니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좀 라이트하게 설명을 좀 준비를 했어요.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다를까요? 같을까요?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? 없으실까요? 이건 한번 들어보셨어요? 정시 파이터?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. 그치? 직업이 있어요. 갑자기 애들이 1학년 2학기 정도 되거나 2학년 1학기 정도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쌤 저 직업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정시 파이터가 되겠대요. 이런 말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예비 고2 되는 학생들 붙어서 좀 정시 파이터가 많이 줄기는 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정시 파이터가 뭐냐면 1학년 때 내신을 좀 망해가지고 자기는 좀 정시에 집중하겠다. 그래서 내신 공부 이제 안 하겠다. 내신 기간에도 수능 공부하면서 이제 수능을 대비하겠다. 이런 애들인데 이게 사실상 성공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. 그냥 없어져야 될 직업이에요.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꾸준함이 없습니다. 내신 공부가 이제 한 5주에서 6주 정도 고등 내신을 잡아요. 그래서 5주에서 6주 정도 그 내신 범위에 있는 수학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범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그 범위에 있는 내용들, 개념들, 문제들 끝까지 다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시 파이터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겠죠. 고3 3년 동안 이제 한 10번의 시험들이 있는데 10번 하면 한 50주 정도 되잖아요. 50주에서 60주 정도의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기간들이 꾸준하게 쌓아 올려져야 수능에서도 결국 좋은 성적들을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꾸준함과 그런 딥하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들이 내신 친 것처럼 행동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 다 내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5주에서 6주 정도 내신 공부를 하고 내신고사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한 길게는 일주일, 한 짧게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죠. 근데 정시 파이터들도 내신고사 끝났네 이러면서 친구들 같이 놀 때 자기들도 같이 놀게 됩니다. 그럼 본인들은 5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공부를 한 게 없는데 본인들도 나 수고했네 이러면서 5주, 6주 정도 내신고사 끝나고 좀 본인들 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이제 정시 파이터들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성공률이 5%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랑 입시 과정들이 개편되면서 정시 파이터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됐습니다. 자, 28학년도 지금 예비고 1학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나온 입학 전형인데요. 서울대 전형인데 보시면 정시 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. 2단계 보시면 교과 영역평가가 40점으로 40%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신고사 성적들이 많이 저조하면 결국 2단계에서 다 걸러질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정시에서도 결국은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내신고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정시 수능 아무리 잘 쳐도 서울대 못 간다. 서울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연대, 고대 밑에 있는 학교들 다 똑같이 입학 전형들을 설정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고 1 그리고 뭐 예비고 2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버린다는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나 내신 버려야겠다. 아니면 나 국어 좀 못하니까 국어 좀 버려야겠다. 이런 마인드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차곡차곡 다 세심하게 이제 챙겨 나가야 앞으로 이제 입시에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내신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. 자,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뾰족한 공부입니다.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. 이거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
사실상 내신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 대치동에서도 정말 극상위 고등학교 뭐 휘문고나 중동고 아니면 뭐 단대부고 뭐 요 정도 학교들 제외하고는 사실상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진 않습니다. 내신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를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.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에서 발췌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병원형하는 문제들인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. 다 풀어봐야 내신고사에서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오답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어쨌든 완벽한 오답들, 노베이스에서 문제를 딱 접근했을 때도 이게 내 문제처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오답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, 세 번째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린다는 마인드를 버려라의 좀 연장선인 것 같아요. 사소한 문제들 또는 사소한 개념들, 교과서나 뭐 부교재 들어간 학교들도 있고 프린트 주는 학교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들도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부분들에서 사소한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면 내신고사에서 절대 잘 볼 수 없습니다. 교과서나 부교재에서도 보면 문제만 쫙 있으면 교재가 안 팔리겠죠? 그래서 좀 더 재밌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두 페이지씩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거 그림 있는 거니까 좀 쉽네, 쉬운 개념인가? 아니면 쉬운 문제인가? 이러면서 좀 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나 부교재 이런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교재들에서 정말 5포인트 정도의 작은 글씨로 있는 것들까지 보는 학생들이 최상위권, 극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내신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시고요.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실전 대비 수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일단 내신고사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.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는 한 2주 정도 잡아도 충분했었는데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잡아야 어느 정도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스텝 한 1주에서 2주차 정도 됐을 때는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섭렵해야 됩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섭렵해서 유형별로 쫙 나눠가지고 특정 학교에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학교별로 출제 경향들 분석해서 제가 다 제공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실전 도구라는 거,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외 개념들, 이게 뭐냐면 그 교과서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대치동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 이런 개념들, 교과서에 없는 개념들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특화해가지고 1, 2주 차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. 두 번째 한 3주에서 5주 차 정도 되면 그 학교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이나 서초 그리고 전사고, 뭐 용인 외대부고나 아니면 뭐 상상고 정도의 좀 레벨 높은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. 그래서 학교별 기출 당연한 거죠.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기출 문서들 그리고 분류 교재들 제가 제공을 하고,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레벨의 학교들 내신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핸디캡 분류해가지고 난이도별로 맞춤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, 그리고 실전 기출 문제 시간 맞춰가지고 풀었을 때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고등 내신은.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내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들을 잘 분배해가지고 안배해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들 스텝 2로 진행을 하고 있고, 마지막은 학교별 예상 출제 문제들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전에 내가 새로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내신고사 딱 쳤을 때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본인들이 메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내신 대비해서 저의 좀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뒤에 가도 좀 나오겠지만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제가 오답 관리를 따로 해드립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고사 대비 기간 5주에서 6주 정도 때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제가 다 개별적으로 모아가지고 아카이빙해서 교재로 만들어줘요.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문제들을 오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를 제가 학생들 올 때마다 계속 배부를 하거든요. 근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적해서 그 다음 주차, 그 다음 주차, 그 다음 주차 계속 누적해가지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최소 5번 이상씩 풀어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완벽하게 그 범위 내에서 문제들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오답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오답 중요하다고 했었죠. 오답을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오답 잘 하고 있을까요? 오답 한다고 하는데 오답하면 어떻게 학생들이 오답을 하냐면 그냥 그 틀렸던 문제들 그냥 새로 풀어봅니다. 그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답 정리예요. 그래서 오답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풀었던 풀이에서 어디가 틀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본인이 풀었던 풀이에서 어떤 부분들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세핑으로 문제를 새로 접근하고 풀어버리면 그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오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으니까 오답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동일한 실수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답을 정리하는 시기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오답 한 번 한다고 해서 자기 문제 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. 그래서 최소 그 해당 문제 똑같은 문제는 최소 3번 이상씩은 풀어봐야 됩니다. 그리고 기존 풀이에서 어떤 부분 틀렸는지 요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풀이 시기 요것도 중요합니다. 그날 틀렸는데 1시간 뒤에 오답 제 설명 듣고 오답을 했어요. 그럼 제가 푼 거거든요. 솔직히 제 해설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문제 이제 해설 풀이에 적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가 푼 게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해설 듣고 난 직후에도 물론 풀어보는 거 중요하지만 단원 오답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 오답들 모아가지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이제 오답들을 본인들의 문제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교재로 그리고 그 수업 안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예시를 좀 보시면 제가 수업 때마다 진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. 그래서 그날 진행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진행했던 개념들을 다 누적해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거기서 보시면 뭐 오답을 했어요. 오답이 나왔어.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사용된 도구들이랑 개념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다른 문제로 만들어서 내기도 합니다. 근데 똑같은 문제 내도 오답 유사 학습이라고 제가 이제 교재를 그 프린트를 배부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똑같은 문제 내도 틀려요. 근데 숫자 바꿔도 틀리고 도구 바꿔가지고 그 과정만 바꿔서 내도 틀리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 시간마다 오답 유사 학습으로 학생들마다 홍종우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학생들마다 제가 오답 유사 학습 교재 만들어서 학생들마다 오답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내신 때는 조금 더 오답을 제가 집중한다고 했죠. 그래서 학생마다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줘요. 그래서 기말고사 몇 주차, 몇 회차 이런 것들 다 회차마다 제가 오답 모음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내신고사 대비할 때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오답 나왔던 거 다 싹 다 넣어서 제가 교재로 배부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질리도록 풀었다. 그래도 계속 나와요. 왜냐하면 실전에 나왔을 때 본인들 또 틀리기 때문에. 그래서 최소 5번 이상씩 풀 수 있도록 내신고사 대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교재 좀 설명을 드리면 제 교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개념 노트입니다. 그래서 개념 노트는 개념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. 조금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는 개념 연결고리라고 해서 그 과정에 있는 개념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한 개념들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들도 다 녹여져 나오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풀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인 개념들, 도구들을 까먹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많이 틀리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개념들을 연결하면서 본인이 어떤 개념들을 배워왔고 그 개념을 써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빈칸 노트들 스스로 채워가면서 본인들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해설 노트 워크북에 해당하는 그 교재인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제가 줄칸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다 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해놨어요.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첫 번째 이 문제를 처음 내가 풀어봤을 때 풀이를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밑에는 새로 풀기라고 해가지고 이 풀이 지우지 말라고 하거든요. 제가 절대로 지우지 말라. 왜냐하면 본인이 틀렸으면 실수 어디서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.
그래서 본인이 풀어봤던 풀이에서 어디 틀렸는지 본인이 체크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새로 오답을 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 제가 다 풀어보면서 넣은 문제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풀어보면서 요 문제는 몇 분 몇 초 안에 끊어야 된다. 이런 풀이 요구 시간도 다 시간 안배 연습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에 넣어뒀고요. 그리고 진도 테스트 매 시간마다 진도 테스트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배웠던 개념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배웠던 개념들 다 누적해가지고 진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진도 테스트에서 틀렸던 오답 문제들 재출제 계속하고 있고 그 문제 똑같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도구를 바꾼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답 유형들은 본인의 유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진도 테스트는 당일날 오답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오답 못 끝내면 집에 못 가요. 네, 그래서 요거는 오답 끝내고 무조건 집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제 수업에서 아주 키포인트 되는 거 화이트박스라는 학습법이 있어요.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없으시죠? 대치동에서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쓰고 있는 학습법입니다. 네, 자부심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2등급 학생들 중에서 모의고사에서 2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정도면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. 그렇죠?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들 4점짜리 문제들 접했을 때 손을 못 대는 학생들이 있어요. 1등급으로 못 넘어가는 학생들.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1등급으로 못 넘어가는 킬러 문항들을 손을 못 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킬러 문항 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어떻게 풀이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. 그래서 그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면 그 사고력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서 빈칸을 줘버리면 거기서는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향성을 받았을 때, 방향성 제시를 받았을 때 내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풀면 되겠다. 이런 정도의 제시를 받고 거기서 빈칸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그 논리적 흐름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1등급 안착하는데 정말 특효약이거든요.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안착하는데 제가 요거 아주 강조해서 많이 쓰고 있는 스킬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수업 때 제가 이제 추가적인 과제물로 배부를 합니다. 그래서 매 수업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논리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총 5단계가 있는데 1, 2, 3단계는 이제 여기서 필요 없고 저는 4, 5단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최상위권들 대상으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, 최상위권들 대상으로 개강하기 때문에 4, 5단계를 보시면 키스톤 1, 2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키스톤 1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킬러 문항들 그리고 변형 문제를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스톤 2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. 그래서 요것들은 시중 교재에도 없어요. 시중 교재에 없는 문제들. 그것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차평면이나 아니면 거리곱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이런 것들 대치동에서 많이 쓰거든요. 실제로도. 근데 이런 것들 써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구화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키스톤 2 그리고 실전 컨디션 연습까지 키스톤 2 과정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있잖아요. 1월에 이제 지금 예비고 1학생들 공통수학 1 키스톤 1 실력 심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중 교재로 보시면 고쟁이 레벨 C, 레벨 3, 센 C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. 센 C는 조금 이제 여기서는 쉬운 문제들 정도 레벨. 그래서 고쟁이 레벨 3 이상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, 6월부터는 내신고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키스톤 2 심화 과정 같이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전에 이제 중간이랑 기말 전에는 공통수학 2도 조금씩 건드려 볼 예정이에요. 네. 그리고 7월 뭐 여름방학 때부터는 공통수학 2랑 2학기 부분 그리고 대수 파트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. 요거는 이제 제 수업 듣게 되시면 제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노션으로 제가 링크를 하나씩 다 드려요. 그래서 그 학생이 수업 가가지고 그날 뭐 했는지, 과제 몇 % 했는지, 수업 내용 어떤 거 했는지, 그리고 테스트 매주 본다고 했죠. 매 시간마다 보는데 테스트 비교해가지고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
다른 친구들 비교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